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뭐 얼굴은 못 보고 있어도 잘 지내고 있으시죠? 네, 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쌤이 이제 반팔을 입을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이제 조만간에 여러분과 등교해서 이제 또 수업을 더 재밌게 진행할 테니까 그날까지 건강 잘 지키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뉴턴 운동에 대한 법칙 이걸 이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뉴턴 운동 제1법칙 무슨 법칙이었죠? 예, 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뉴턴 운동 제2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뉴턴 운동 제3법칙까지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 운동 제2법칙은 우리가 무슨 법칙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뭘까요? 예.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가속도죠. 가속도의 법칙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즉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가속도에 대한 어떤 정확한 법칙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속도가 변하는 운동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는데 이 속도가 변하는 경우가 어떨 때 속도가 변하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법칙화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미리 그래프를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멈추시고 그리고 다시 플레이를 누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어떤 상황이냐? 속도가 변하는데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냐? 우선 힘입니다. 힘.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한테 힘을 어떤 세기로 주냐에 따라서 이 속도의 변화가 이 물체의 속도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F라는 어떤 힘을 줬는데 이 속도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보다 2배 더 큰 힘을 가했다. EF. 그러면 가속도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더 크게 나타나요. 속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쌤이 한번 여기서 그래프를 표현을 해보면 질량이 M이라는 물체가 있어요. 이 M이라는. 그래서 질량이 일정했을 때 이때 쌤이 이 물체한테 F라는 힘을 주면 가속도가 A로 나타납니다. A로. 그런데 똑같은 질량 물체에 EF라는 힘을 줬다. 그러면 이때 속도 변화가 더 몇 배? EF니까 2배 더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EA로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자, 3배 주면 어떻게 될까요? 3배 주면 3F까지 이렇게 나타나겠죠. 즉, 우리가 간단히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 R자의, 즉 물체의 가한 힘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도도 똑같이 비례 관계에 의해서 똑같이 커진, 즉 비례 그래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하나 캐치해야죠. 가속도. 우리가 가속도 법칙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가속도는 뭐에 비례한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냐? 비례 표시예요. 힘에 비례한다. 힘이 세질수록 가속도는 더 커진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봤어요. 뉴턴 과학자가 그러면 또 어떤 것이 가속도에 영향을 줄 것인가 고민을 해보니까 어떤 게 영향을 주냐면 질량이 영향을 줍니다. 질량이. 자, 그러면 또 간단히 사고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물체한테 똑같은 힘을 가하는데 이 물체의 질량이 점점 더 커졌다. 그럼 똑같은 힘을 줬을 때 야의 속도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더 빠르게 나타날까요? 더 느리게 나타날까요? 당연히 질량이 커질수록 이 물체의 속도 변화는 더 작게 나타나겠죠. 즉 가속도는 점점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힘 여기다 쓸게요. 힘 F. 자, 힘을 일정하게 했을 때 만약에 M이라는 질량의 가속도가 A였다. 이렇게 A였다. 근데 질량이 2배 더 증가했다면 똑같은 힘을 줬을 때 가속도는 반절로 되겠죠. 질량이 2배 더 증가했으니까 나의 속도 변화는 그만큼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 2분의 1 A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선생님 미리 써놨죠? 2분의 1 A. 그래서 이 지점, EM을 줬을 때는 2분의 1 A 지점.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똑같은 힘을 줬을 때 야의 질량을 3배 더 늘렸다.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3분의 1로. 그래서 이 그래프를 연결해 보면 이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반비례 그래프 포문서 나온 거 알고 있죠? 잘 들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반비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알게 되겠죠? 뭐라 하냐? 가속도는 질량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 반비례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역수로 쓰면 이게 반비례고.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이 이것을 어떻게 했냐? 이걸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 그래, 그러면 가속도는 뭐에 비례하냐? 힘에 비례하고, 비례하니까 분자에 있겠죠? 그 다음에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결론을 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이 뭐냐 하면 보통 F는 ma예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봤을 때 뉴턴의 제2법칙 A는 M분의 F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가 운동체 이 법칙,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편의상 어떻게 씁니까? 계산할 때 편하게 쓰려고 F는 MA 이렇게 사용을 하죠. F는 MA. 그래서 우리는 F는 MA라고 써도 상관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뉴턴의 제2법칙을 우리가 F는 MA라고 표현을 해서 문제를 풀 때 좀 더 쉽게 다가갑니다. 외우기도 더 쉽죠. 자, 이때 F가 뭐였냐면 저번 시간 배운 알짜임이죠. 알짜임이 뭐였습니까? 힘의 합력입니다. 물체가 막 이렇게 힘을 작용한다. 토탈적으로 야가 이동했을 때 얼마 힘을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알짜임이 결정된다 했죠. 그때 알짜임이 되겠습니다. 자, M은 뭐였습니까? M은 당연히 질량. 그 다음에 A는 가속도. 이렇게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 힘의 단위를 써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의 단위를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우리가 뉴턴의 업적을 살려서 이렇게 N이라고 쓰고 읽는 것은 N으로 읽지 않고 뭐라 읽는다? 뉴턴으로 이렇게 읽게 됩니다. 뉴턴으로.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1뉴턴이라는 힘은 어떤 정도의 세기입니까? 이게 궁금하죠? 예, 그래서 1뉴턴이라는 힘은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선생님, 위에다 잠깐 쓸게요. 자, 1뉴턴이란 것은 1kg 질량을 가진 물체를 1m/s의 제곱으로 가속 운동시킬 수 있는 힘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은 1이 되잖아요. 그래서 1kg짜리를 1m/s 제곱으로 가속시킬 수 있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1뉴턴이라 합니다. 그래서 뉴턴을 구할 때는 질량을 킬로그램을 써야 하고 길이는 미터, 그다음 시간은 세크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동체 2보의 이 법칙은 F는 MA라는 간단한 공식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개념은 알려드렸는데 이것을 잘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선생님 교과서 문제 하나랑 문제집에 있는 문제 하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교과서 보니까 페이지 24쪽. 자, 이거는 이제 과제라고도 쓰고 나중에 여러분들 한 번 더 풀어오시면 돼요. 오늘 수업 내용 끝난 다음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24쪽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1kg짜리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고 거기에 이제 C를 연결합니다. C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4kg짜리 질량을 가진 물체를 연결해 놨습니다. 연결해 놓고 야를 얼마의 힘으로 잡아당기냐면 10N의 힘으로 잡아당긴다. 그때 이 두 물체 1번 두 물체의 가속도 크기는 이걸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물체 A에 작용하는 자, 선생님이 대충 써도 여러분들 페이지 써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문제 잘 보고 쓰면 됩니다. 자, 물체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이렇게 두 물체죠. 자, 이 물체 풀기 전에 선생님이 더 간단한 예제로 알짜 힘의 개념을 잡아놓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X로 쓰고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4kg짜리 물체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이 물체한테 10N의 힘을 가합니다. 10N의 힘을 가해요. 10N의 힘을 가하면 이 물체가 움직이겠죠. 움직입니다. 그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한 가지 옵션을 넣습니다. 지면과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가 2N이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선생님 뭘 구하고 싶냐면 이 물체가 움직이는데 이때에 힘을 가했으니까 가속도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힘을 가하면 가속도가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그때 가속도의 크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속도의 크기가. 아 그러면 이제 물리가 어려운 게 그런 거 중에 하나죠.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뭘로 풀어야 할지 고민이 되죠. 그러다 시간이 많이 소비되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캐치할 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 힘을 가하고 가속도가 나왔다. 무조건 몇 법칙을 풀면 됩니까? 이 법칙을 다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F는 MA 이걸로 풀면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쓰고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일 개념할 때마다 이거 문제 어떻게 해서 캐치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씩 할 테니까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힘 다루고 그다음 가속도 나왔다. 그러면 F는 MA로 풀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물어보는 가속도 이거 물어본 거예요. A가 얼마냐? 그러면 F하고 M만 알면 되죠? 간단하죠? 자, M이 얼마입니까? 질량이? 그래 4kg이네? 좋았어. 가속도. 자, F만 잘 구하면 됩니다. 물체의 10N 줬구나. 10N 줬어. 10 대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때 F는 무슨 힘이라? 알짜 힘이라고 이야기했죠. 알짜 힘. 알짜 힘이요. 이때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가 없으면 10N 대입하면 됩니다. 근데 마찰력 뭡니까?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운동 방향과 무조건 무슨 방향일까요? 반대 방향이에요.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 힘을 줬으니까 마찰력은 어느 쪽으로 작용하냐면 오른쪽 가니까 이 물체한테 지면이 이 물체한테 반대쪽으로 마찰력의 힘을 작용을 합니다. 얼마의 힘을? 여기서 2N이라 했죠? 2N. 따라서 알짜이 우리가 힘의 합력 구하는 방법 배웠죠? 자, 10N하고 2N 미니까 알짜이 얼마 대입하니까 8, 10에서 2 뺀 8을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이때 가속도는 얼마 나옵니까? 가속도는 약분하면 2가 나오겠죠. 단위는 알고 있죠? 2m/s 제곱. 이렇게 가르면 됩니다. 이게 이 법칙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알짜이만 잘 파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교과서 문제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상황과 좀 다르게 두 물체를 연결해놨죠? 1kg짜리, 그 다음 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4kg짜리. 자, 선생님이 이 물체할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힘을 잡아당기면 이 물체는 따로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A, B 물체가 같이 이렇게 실이 잡아당기니까 A도 같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때 이 물체의 속도 변화는 똑같이 나오겠죠. 같이 움직이니까. 자, 그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물체의 가속도, 힘 나왔고 가속도 나왔네? 내가 F는 MA로 너를 풀어줄 거야. 이거죠. 이렇게. 자, 좋습니다. 자, 이때 마찰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왔어요? 그럼 마찰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고. 그러면 더 쉽게 풀겠네요.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10N입니다. 10N. 그때 4kg만 끌고 갑니까? 10N이? 아니죠. 두 물체를 다 끌고 가죠.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질량 몇 kg, 10N은 몇 kg 끌고 간다? 5kg 끌고 간다. 그래서 5, 4하고 이제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이렇게 쉽게 나온다. 따라서 가속도는 얼마 나옵니까? 2m/s 제곱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뭐 물어봤냐 이번에는 물체 A에 작용하는 알짜힘 구하라. 그러면 A만 작용합니다. A만. 야, 너한테 작용하는 알짜힘은 실제적 힘은 얼마야? 이거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보면 이 10N란 힘이 분명히 A도 가져가고 B도 가져가니까 아마 얘네들 많아서 이 A라는 것도 어느 정도 힘을 가했을 거고 B라는 것도 어느 정도 힘을 가할 겁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래? 너의 알짜힘 내가 구하고 싶어. 그러면 A, 여기 첨자로 A라고 쓴 겁니다. 자, A의 알짜힘 구하고 싶어. F는 MA 이렇게 구한 거죠. 알짜힘 F는 MA. 그러면 A의 질량은 1kg이었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금방 구했죠. 이 물체도 2m/s의 제곱으로 가속되고 이 물체도 2m/s의 제곱으로 가속이 됩니다. 따라서 가속도 얼마입니까? 금방 구한 2죠. 2. 따라서 얼마가 나옵니까? 2N이 나옵니다. 2N. 이렇게 A는 2N의 힘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알짜힘이 2N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B한테는 알짜힘 문제에서는 여기 답이 2N이지만 B한테도 한번 풀어보면 이건 얼마일까요? 안 풀어도 선생님 알아요. 왜? 그럼 10N 작용했으면 얘한테는 얼마 작용할까요? 얘한테는 실질적으로 알짜힘 B한테는 FB라고 쓸게요. B의 알짜힘
FB는 얘한테는 얼마? 8N이 작용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10N의 힘이 AB한테 작용합니다. 선생님 이거 이렇게 계산하니까 야 똑같이 해도 돼요. 자, FB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너의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하겠어. 야의 질량이 4kg, 이때 B도 얼마로? 2m/s죠. 자기 얼마 납니까? 8N의 힘이 나오고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법칙 갖다가 우리가 가속도, 그 다음에 질량, 그 다음에 알짜힘 갖다가 이렇게 문제를 요리해서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했을 거라 믿고 선생님이 한 문제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집에 선생님이 한번 본 문제인데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또 지워야겠죠. 자, 지우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고 있으세요. 자, 문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도르래 문제예요, 도르래. 이렇게. 이쪽에는 2kg짜리 줄을 달아놓고, 이쪽에는 뭐 물체를 할까 그냥? 예, 이쪽에는 3kg짜리 물체를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공기의 저항과 마찰을 무시한다. 이런 말을 이게 써 있을 거고, 이때 중력가속도는 10m/s 제곱으로 풀어라. 이렇게 씁니다. 좀 나눠서 볼게요. 약간 이거보다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이걸 A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A, 이걸 B라고 하겠고, 뭐 A, B의 무게는 또 처음이니까 이게 쉽게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걸 구해볼까요? 알짜힘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서 구한 알짜힘. A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B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얼마냐? 그 다음에 뭐 장력 구해볼까요? 장력. 우리가 장력은 이제 T라고 하는데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다 어떤 문제를 줘도 여러분들 다 풀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번 볼게요. 자, 고정도로에 두 가지 물체를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놓았어요. 이 상황에서는 움직이겠죠. 움직입니다. 왜?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 물체는 이거 근본적으로 이 물체는 다 지구에 있으니까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체도 중력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힘이라는 건 개념을 금방 배웠죠. F는 ma 이렇게. 그러면 어떤 힘으로 잡아당기냐면 지구에 있는 물체들은 그 질량에다가 가속도, 모든 물체는 똑같은 지구상에서 어떤 가속도를 받는다? 중력 가속도를 받는다고 저번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선생님이 왜 그런지도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 물체들은 중력 가속도의 크기, 공기의 마찰과 저항을 무시하면 중력 가속도의 크기대로 점점 빨라집니다. 1초에 뭐 약 9.8m/s씩. 근데 식으로 줬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mg로 구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지구의 중력 가속도 대기만하면서. 그래서 mg로 구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우리가 무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질량과 그 무게는 완전 달라요. 질량은 그 고유의 성질입니다. 그 물체 가지고 2kg, 3kg 이런 거고, 무게를 구하려면 지구상에서는 지구의 힘의 개념이에요. 무게는 이거는 힘의 개념입니다. 무게를 구하려면 그곳의 중력 가속도를 곱하는 겁니다. 만약 달에 갔다, 달에서는 그 물체의 무게가 달라지겠죠. 이거 질량은 지구에서나 달에서나 만약 1kg이라면 똑같을 건데 달에 간다. 무게는 얼마냐면 얘는 1kg 곱하기 9.8. 지구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달에서는 1kg 곱하기 달의 중력 가속도를 곱해야 돼요. 중력 가속도가 더 약한 걸로 알고 있죠, 우리가. 자, 이렇게. 그래서 구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A하고 B의 무게로 구하려면 중력을 구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잡아당기는 지구 중심으로, 즉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이때 무게를 구해보면 얼마입니까? mg로 이렇게 구하면 된다 했죠? 무게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래서 3kg 곱하기 중력 가속도 10으로 하니까 30. 그래서 얼마? 30N의 무게가 작용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하면 20N의 중력이 작용한 겁니다. 무게가. 그래서 무게로 구하여라. A는 얼마? 20N. 그 다음 B는 얼마?
30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일단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게 뭐냐? 알짜입니다. 알짜. A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알짜임이 얼마냐? B에서 작용하고 있는 알짜임이 얼마냐?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먼저 이걸 한번 다뤄볼게요. 가속도. 자, 가속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방법 한번 나가볼게요. 자, 이 물체는 결국 어느 쪽으로 움직이냐면 B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B 아래쪽. 왜? 여기서 잡아당긴 힘은 30N이고 20N이니까 이쪽이 잡아당긴 힘이 세니까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근데 얼마의 힘으로 가냐면 얼마의 힘으로 갈까요? 이 차이와 이 차이를 뺀 실질적으로는 10N의 힘으로 잡아당긴 거와 똑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10N의 힘으로 이 두 물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냐면 똑같습니다. 힘 나오고 가속도가 나오니까 뭐 써라? F는 MA 써라. 그리고 이때 여기서 잡아당긴 힘의 크기를 봤더니 어느 쪽? B 쪽으로 아래로 갈 것 같고 이때 이 두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다? 10N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이때 움직이는 질량 몇 킬로그램이 같이 움직입니까? 이거랑 똑같죠. 지금 두 물체를 끌어당긴 거랑.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해야겠죠? 5kg이 움직입니다. 10N의 힘을 가지고. 이때 야의 가속도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속도 얼마일까요? 이 두 물체는 2m/s의 제곱으로 가속 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A하고 B한테 작용하는 알짜임 쉽게 구합니다. 여기서 쉽게 구했죠. 가속도 구하면 끝나요. 왜? 야의 질량에다가 실질적 움직이는 가속도 구하면 알짜임이 바로 나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물체 파란색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물체의 알짜임, 즉 F하고 알짜임, A의 알짜임은 M 곱하기 그때 가속도 얼마나? 2. 그래서 얼마입니까? 4N으로 이렇게 위로 갑니다. 자, 이때 B의 알짜임, 여기다 쓸게요. 자, B의 알짜임은 야의 질량 곱하기 야도 얼마의 가속도로? 2로 가죠. 그래서 M 곱하기 2 해서 얼마로 갑니까? 6N의 힘으로 이쪽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얼마나 나옵니까? 10N 나오죠. 선생님 아까 뭐라 했어요? 10N의 힘으로 간다 했죠? 네, 당연히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배치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입니다. 장력을 구해라. 장력 구해보겠습니다. 장력이란 뭐냐?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실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듯이 이 물체는 지구 중력이 잡아당긴 힘도 있지만 실이 이 물체를 이쪽으로 잡아당긴 힘이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죠. 이때 이 힘, 실이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이 힘을 우리가 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력은 T로 써요. T. 장력. 이 T를 구하는 건데 T 어떻게 구합니까? 쉽게 구하겠죠. 왜? 자, 이 물체는 20N의 힘으로 지구가 잡아당기는데 실질적으로 이 물체의 알짜임이 얼마다? 4N이다. 위로 4N을 작용하고 있다. 우리가 알짜임의 개념으로 그러면 이 장력이 얼마가 나와야 실제로 4N으로 가는 힘입니까? 20N이고 얼마로? 24N의 힘으로 잡아당겨야 24 빼기 20은 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짜임 4N으로 가는 거예요. 장력. 그래서 장력의 힘은 얼마냐? 24N입니다. 자, 여기도 구해보면 알겠지만 여기도 장력은 24N이 나와요.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도. 왜 그러냐면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을 선생님이 잠깐 다룰 건데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24N으로 똑같이 장력이 나옵니다. 장력의 크기는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맞는 거 한번 볼까요? 자, 위쪽으로 잡아당기는 게 24N이에요.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30N이에요. 알짜임이 얼마 나올까요? 30에서 24를 빼니까 아래쪽으로 6N 나오죠. 아까 구했죠, 이미. 6N. 딱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만 다루면 물리학원에서는 못 푸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어려울 수 있죠. 왜?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풀어야 합니다. 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처음부터 선생님이 개념 잡아준 대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데 가장 먼저 구해야 하면 쉬운 게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구하세요. 가속도 구하고 나면 알짜 힘의 데이터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못 푸는 게 없죠. 이것처럼 알짜 힘이 나오면 바로 장력 구해도 바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순서는 가속도 구하고 알짜 힘 구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수식으로 막 정리해서 풀 수도 있으나 이렇게 간단히 선생님 개념으로 풀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제 2법칙에 대한 설명을 끝낼까 합니다. 자, 오늘 이제 2법칙 이어서 3법칙까지만 다룰 거예요. 3법칙은 문제 푸는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다루고 이번 시간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실 과제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또 그 여건 다 적당히 드리겠습니다. 자, 페이지 26쪽에 1번하고 2번을 과제로 우선 제시합니다. 1번하고 2번. 선생님이 2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하고 같이 풀고 싶었는데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서 스톱을 하고 과제를 제시하니까 이거 과제를 하시고 3법칙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예, 열심히 지우고 있습니다.